이 대표가 지난 주말에는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을 해서요. 뭐 본인이 체포조어 1순위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내란의 밤이 계속됐다면 연평도 바닷속에 꽃게밥이 됐을 네.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이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비판을 하니까 민주당은 뭐 생트집 잡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네. 했는데 농담처럼 얘기하기에는 이게 조금 워낙 그렇죠. 엄중한 얘기인데 예, 꽃게밥이란 표현은 조금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 속에 사실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게 말이잖아요. 뭐 말과 행동도 말 행동 이렇게 하겠지만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건 말이고 발언인데 그래서 저도 이제 꽃게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겠지만 구글 들어가서 제가 기간을 구분해서 쭉 해봤거든요. 예.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2023년 이전으로는 꽃게밥이라는 것으로 해서 뉴스가 하나인가 두 개밖에 안 떠요. 아 꽃게밥 저 검색해볼 생각은 못했는데 그래요? 네, 기간해서 해보면 없어요. 예, 네. 네. 그러니까 꽃게밥이란 표현이 거의 없다. 예. 그리고 일각에서 일베에서 표현이다 하면은 저는 약간 놀란 게 조금 극단적으로 일베에서도 꽃게밥이란 표현을 거의 안 썼어요. 거의 안 썼습니다. 이건 예. 여러분 실제 찾아보시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약간 중언부언했는데 정리하자면 꽃게밥이란 표현은 일베에서만 아주 극히 드물게 썼다. 아 과거에 예. 보통 이제 극우 커뮤니티라고 일베를 많이 예. 표현을 해요. 일간 뭐 베스트 저장소 그렇죠. 줄임말이죠. 예. 근데 민주당에서 그래서 거기에 뭔가 글 남긴 이력이 있으면 극우다 막 이렇게 그렇죠. 매도를 했었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많이 썼던 표현이라는 거군요. 많이도 아니고 드물게. 드물게 어쨌든 다른 데서는 볼 수 없지만 전혀 없습니다. 일베에서는 드물게 썼던 표현. 그렇게 본다라면 과거에 그 이재명 대표가 무슨 발언을 했냐면 제가 이 발언을 인용하면 다들 이해하실 겁니다. 네. 제가 일베였던 거 모르십니까? 그렇게 분명히 말을 했거든요. 네. 모니터하러 들어갔다 뭐 이런 말도 했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변명적으로 얘기했고 예. 그때 현장에서 발언은 저 일베였었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정말 이분은 일베에 상당히 깊숙이 몰입해 있지 않는 한은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다. 꽃게밥 이런 표현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통 상어밥 이런 표현 쓰지 않나요? 그렇죠. 바다에 그리고 이제 던져졌을 뭐 때.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뭐 드럼통이다. 뭐 이런 예. 아, 네, 드럼통으로 무서운 이제 표현. 바닷속으로 밀어 넣는다. 이런 네. 표현을 쓰지. 예. 꽃게밥이란 표현을 일베에서 아주 드물게 과거 이제 세월호 사건 때 이걸 썼더라고요. 네. 그런 표현을 찾아내서 재인용할 정도이고 이게 이제 한 번이 아니라 연달아 있었단 말입니다. 사실 첫 번째 발언했을 때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또 쓸 수 있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의 뇌리에 깊숙이 박혀 있는 그와 같은 네. 뭐 근저가 있지 않나. 그런 표현이구나. 이 대표는 지금 국민의힘을 계속 극우 파시즘 정당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100일 안에 윤석열 대통령과 단절 선언을 할 거다 이런 예고를 했어요. 예. 아마 중도층을 공략하기 위해서 태세 전환할 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예.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미리 깎아내려 두는 뭐 이런 얘기인 것 네. 같아요. 100일 아니라고 뭐 기준을 잡은 뭐 그건 왜 100일이라고 설정을 했을까요? 아마 이제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곧 예정되어져 있는 탄핵 예. 선고 뭐 이것과 그리고 탄핵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예정된 만큼 그걸 염두에 두고 하는 발언 아닌가. 탄핵 예. 선고까지 하고 지난달 25일에는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 소추위원장이 정청래 의원이잖아요. 최종 의견 진술하면서 뭐 애국가도 뭐 읊고 과거 안기부에 끌려가서 폭행당한 일을 언급하면서 울먹이기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걸 놓고 김근식 교수가 예. 뻥치는 것 같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도 별로 반응은 없는데 뭐 김경률 회계사도 계속해서 관련된 글들을 좀 SNS에 올리시더라고요. 제가 예. 뭐 이분 비슷하게 느끼신 게 있는 거예요? 2004년에 그러니까 총선 이전에 그러니까 총선 출마자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때 정청래
씨를 우연히 만났어요. 한 술자리에서. 2004년이면은 아예 국회 들어가기 전이네요. 그렇죠. 예, 예. 총선 전에.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때 이제 뭐 이렇게 노사모 이런 그룹들과 이제 술자리인데 제가 우연히 이제 거기에 끼어서 네. 이야기를 들었고 그때 받았던 느낌이 뭐냐면 야 본인을 되게 많이 내세운다 이런 이력으로까지 내세우나 하는데 그때 인상 깊었던 게 그러니까 별로 솔직히 좀 사람 첫인상이 안 좋았거든요. 뭐 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가만 보면 오마이뉴스에 보도도 되는데 어떤 식으로 보도가 되냐면 87년 항쟁 때 구류살이를 했던 정청래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소위 말하는 뭐 민주화 운동 했던 분들 중에 구류 이력 내놓으시는 분들 없거든요. 좀 뭐 이거조차도 약간 누군가를 폄훼하는 것일 수 있겠지만은 어디 시골에서 이장한테 표창장 받은 뭐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 실제로 쭉 이것도 또 검색해봤어요. 구글에서. 예. 구류 경력을 내세운 민주화 운동가가 누가 있는가 봤더니 정청래, 정동영 이 두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은 더 이제 심한 옥살이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구류 정도를 내세우는 정치는 없었던 거군요. 구류다 그걸 문제 삼는다는 것은 일종의 뭐 여러분 구류라고 하면 이렇게 횡단보도 잘못 건넌 거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 예. 뭐 그런 정도 수준인데 그거 가지고 자기 민주화 운동했다. 그랬던 사람이 네. 20년 전에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20년이 지난 오늘에는 안기부에서 물고문을 당했다. 을지로 호텔로 끌려가서. 네. 근데 문제가 되는 시기가 1988년이란 말입니다. 네. 1988년은 지금 특히나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민주주의가 궤도에 오른 시점이에요. 네. 네. 한 명도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이쪽 저쪽 또 다 먼저 저한테 메시지를 보낸 사람도 있고 물어본 사람도 있고 한데 1988년에 학생운동으로 물고문을 받았다? 없거든요. 네. 87년에 민주항쟁을 통해서 많이 그렇죠. 바뀌었을 네. 시대인데 네. 88년은 그리고 이건 제가 찾았습니다마는 정청래 의원이 물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1988년 9월 그때가 이제 올림픽이 열리는 시점이고 네. 그때 한겨레 기사 중에 그게 있더라고요. 정청래 의원이 북한의 주체사상 책을 복사를 해가지고 6권을 복사해서 총학생의 임원들에게 돌리다가 잡혔다. 이게 네. 있더라고요. 예. 그럼 결국은 선회하자면 안기부에 끌려가서 을지로 호텔에서 물고문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주체사상 책 네. 6권 복사해서인가. 참 이런 이야기까지 하려고 안 했는데 88년에 예. 그런 일종의 불온서적을 복사하다가 잡혔다. 이거 좀 요즘 말로 하면은 예. 많이 모자라다. 많이 모자라다. 제가 88년을 살았던 입장에서 예. 그래요. 이렇게 소위 말하는 문건, 불온서적들 그때 많이 돌았거든요. 네. 그거 복사 어디에서 하냐면요. 그때 88년을 살았던 분들은 제가 지금 이야기하면 다 이해할 겁니다. 어디에서 복사하면 되냐면 학교, 군에 네. 복사점에 사시면 돼요. 예. 뭐냐 밖에서는 잡힐 수 있어요. 학교 안은 나름의 약간 치외법권처럼 그렇죠. 보호가 되니까. 네. 이 85년 이후로 이렇게 경찰이 학교에서는 철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학교 내에서는 경찰들은 없는 거죠. 네. 그럼 학교 내에서 복사하면 학교 되는데. 교내 복사점에서 복사하면 되는데 뭘 6권이나 그것도 주체사상 책을 6권이나 복사해서 나돌아다니다가 잡혔는지. 예. 그러니까 우리 때 그런 쟤는 모자라다. 네. 예. 꼭 안 잡혀 그런 분들이 실제로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 별로 하지도 않았는데 데모도 별로 안 했는데 구속 이력은 화려해. 네. 보면은 주체사상책 6권 복사하다 걸린 거로 이제 당시 구속됐고 정확히 말하자면 그거 나중에 취하됐거든요. 또 검찰에서 그랬겠죠. 야 이런 애를 뭐하러 구속하냐. 예. 실제로 이건 맞습니다. 제 말씀이. 네. 그런 사람이 이제 와서는 뭐 안기부에서 4시간 물고문을 하고 예. 울면서 그러니까 왜 전 과거 민주당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20년 전에는 찔끔찔끔 저 구류 살았어요. 뭐 이거로 네. 자신의 이력을 내세우다가 해보니까 야 구류도 통하네. 이제 조금 더 강도를 높여보자. 이제는 급기야는 전 국민이 보는 헌재 재판소 안에서 저는 물고문을 당했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 지금 그러잖아요. 민주당의 어떤 한 명 한 명들
이재명조차도 엔비디아 이런 무시감을 이렇게 말하기 힘들잖아요. 예. 제가 막 지금 이 자리에서 뭐 상대성 이론 말하고 하면 저쪽 팔리잖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예. 근데 이제 민주당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말하더라도 된다. 그리고 말 실수하더라도 또 내 뒤에 백업 요원들이 예, 있다. 예, 교수들이 나와서 또 실드 쳐준다. 네. 그리고 또 먹혀든다. 이런 자신감의 발로가 아닌가. 알겠습니다. 정청래 의원 혹시 반론하실 게 있으면 저희가 시그널을 통해서 한번 들어볼 테니까. 저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한번 들어봤으면 네. 좋겠습니다. 마무리로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정치권에 복귀를 했어요. 근데 평가가 좀 엇갈리는 것 같고 네. 어제 여기 출연하셨던 전한기 선생님은 약간의 이제 뭐 고마움을 표현하셨다가 다시 좀 정정하면서 어쨌든 한동훈은 배신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배신자 프레임을 좀 벗고 다시 대중들에게 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한동훈 배신자 논란이라고 하는 것이 개헌 발표 당일날 네. 이것이 반법률적이고 반헌법적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말했다는 것인데 그때 그 상황에서 12월 3일 날 그 상황에서 그와 같은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라면 오늘 3월 5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을 것인지 3월 5일 지금 민주당의 어떤 폐악질로 말미암아서 반민주당 여론이 조성된 상황으로 말미암은 어떤 국힘 지지자의 상승도를 이걸 과거의 어떤 3개월 전에 12월 3일 한동훈 대표의 발언에 대한 비난의 소재로 삼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다. 원인과 결과가 잘못된 것이다. 저는 국민들이 분명히 제대로 인식해 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